그만큼 손해보라고. 지금 정시할 거야. 지금도 벌써 15분이나 지났는데, 얘는 정시하고 무슨 죄야? 이게. 뭐 5분, 10분 늦는다 그러는 놈들 보면 지금 10분, 20분씩 다 넣고 있고. 산연기 지난 시간에 살짝 하고 넘어갔었거든? 근데 사실 고3에서, 고2, 고3에서 산연기는 통합과학 때 배웠던 산연기보다는 산화수 개념에 의한 게 더 중요해. 한 문제가 분명히 수능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산화수 관련 문제, 산화수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씩 꽉꽉 나와요. 근데 너희들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응 저는 원자 개수만 맞춰서는 안 될 때가 있어. 그거 좀한 80%는 돼. 그냥 원자 개수만 맞춰줘도 반응식이 완성돼. 근데 만약에 이러고 가면 틀리는 경우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왕왕 생겨서 오늘 배우게 될 산화수 규칙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산화수를 따져서 산화환원 나오잖아. 그럼 온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산소와 전자 이동에서도 산화환원이 똑같이 나옵니다. 한쪽에서 산화, 한쪽에서 산화 이런 경우는 안 생겨요. 단, 한 가지 물질이 늘 산화만 하거나 늘 환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바로 산화환원을 따져. 그래서 이 파트가 헷갈리는 거야. 일단 우리 중학교 때 산화 종류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 배웠니? 산화란 무엇이다? 라고 두 종류를 배웠어. 아니. 산화의 종류 네 가지인데 사실 네. 배우는 게 네 가지인데 중학교 때 두 가지, 통합과학 때도 두 가지만 배웠다. 산화가 어디에 해당해? 뭐가 산화야? 여기 나오는데 봐.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예요. 뭐라고? 또 하나 있었지. 전자를 그리고 요즘은 거의 따지지 않지만 수소 이온을 뺏겨도 산화라 그래요. 뭐를 뺏겨도? 이것도 있는 거지. 근데 요거는 요즘 이제 대세상 잘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네 자리는 여기다. 여기 앉으세요. 어? 민수 앉아. 이거 지정석이잖아, 이 자식아. 여기 있어요. 지정석 여기 있어요. 어떻게 어딨어? 그럼 일찍 와갖고 좀 맨 뒤에 앉지 그랬어. 자, 빨리 앉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수야. 뭐라고? 산화수가 이게 이제 반응 전후를 따져서 증가하냐 감소하느냐를 따져. 산화수가 증가하면 한원하 그래. 이 반대는 전부 다 한원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요거는 거의 따지지 않아요. 요거 사실 너희들 중학교 때 그 광합성 배웠지. 광합성이 한원이다 배웠지. 광합성이 한원이라고 거짓말을 배우셨어요. 네. 산화만 일어나거나 환원만 일어나도 반응이 있어 없어? 없죠. 산화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고 통합과학 때 분명히 이렇게 배웠지.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지. 근데 중학교 때 광합성 환원이라고 배웠어. 근데 그때 따질 때 그때 수소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환원이 되고 호흡할 때 포도당 입장에서 산화가 돼.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즉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단위로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근데 오늘부터 포인트는 가화수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산소와 전자에 대한 거는 아는 거니까 후딱 지나갑시다. 산소랑 결합하는 거,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뺏기면 환원, 오케이?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된다. 너 뭐하니? 체감 꺼내고 있는 자식아. 응? 배울리밖에 안 가졌어. 뭐라고? 배울리밖에 안 가졌어. 뭘 밖에 안 가져다 대? 배울리. 태블릿 가져왔어. 아니 그래 그럼 그거라도. 이게 바로 없는데. 응? 이놈의 시키. 이거 보내려면 이거 또 끊어야 되잖아. 야, 네가 지금 보내주면 안 돼? 아니, 나 이거
보내려면 이 파일을 또 종료시키고 보내야 돼. 나 생명도.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저기 헬기이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지저분해도 돼. 얘는 그게 더 필요할 거야. 욕만 안 써 있으면 설마 욕도 써 있어? 그냥 못해. 아유, 야, 이게 진짜 내 머리는 못하는데. 못하면 늦잠 자. 야, 내가 분명히 강조했지만 늦잠은 안 된다니까. 차라리 일찍 자갖고 피곤함을 풀으라니까. 늦잠은 안 돼. 야, 수능 당연하지. 수능 당연하지. 야, 경찰 오토바이 타는 거 그거 불법이야. 경찰 오토바이 뒤에 사람 못 타게 돼 있어. 경찰들이 불법을 했던 거야, 그거. 그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는 대형 오토바이 있지? 그것만 중립할 수도 있고, 특집도에 있는 그 조그만 오토바이 있잖아. 그거는 2인승이 아니라 1인승이에요. 근데 급하니까 뒤에 태워갔던 건데, 그거 작년부터 안 해줬어, 그거. 수능 애들 그 늦는다고 그 오토바이 안 태워줬어. 불법이라고. 참, 법의 잣대를 그딴 식으로 갖다 대. 급해 죽겠는데. 니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됐으면 법 좀 뜯어 고쳐주세요. 나는 늦었어. 자, 계속 얘기할게. 산소가 떨어져서 요거 입장에서 환원된 거야. 요거 입장에서 산화된 거고. 오케이? 얘 입장에선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환원된 거야. 환원되면 산화제로 역할을 하는 거고. 산화와 환원은 내가 어떻게 됐냐가 기준이라면 산화제, 환원제는 나랑 반응하는 상대가 어떻게 됐느냐가 기준인 거야. 이거는 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다 했으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산화환원의 대표적인 게 철의 재련이야. 물론 철의 재련에는 산화도 일어나고 환원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 통합과학 때 분명히 했지만 빨리 한 번만 해주고 넘어갈게. 여기다 집어넣는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까지 들어가. 이 책에서 자꾸 석회석을 빼먹는데 저게 모의고사에 간간히 튀어나와서 좀 해놔야 돼요. 오케이? 요거까지 들어가. 그럼 코크스가 유연탄을 불완전 연소시켜갖고 탄소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한번 부었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나? 그래서 유연탄에서 탄소 위주로만 남겨놓은 게 저 코크스라는 물질이에요. 그냥 석탄이라고 생각하세요. 탄소 덩어리. 그러면 이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킵니다. 그래서 일산화 탄소를 만들어야 돼. 일단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산화탄소 요거를 반응을 시켜줍니다. 여기 이제 산소 3개 있는데 우리는 요 산소 떼어내고 철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철 분자 2개랑 이산화탄소 분자 2개. 코크스 입장에서는 산화를 2번 거쳐야 돼. 시험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왜 그냥 여기다 반응시키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돼요. 대신 온도 좀 더 올려야 되고요. 시간 좀 더 걸립니다.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 연소시킨 일산화탄소. 얘가 여기서 산소 뜯어내는 능력이 얘보다 좀 더 세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빨리 선택. 앞으로 보내버릴걸? 이거 한 명만 건들면 야 너는 이따가 어디 앉아? 그래 너는 서서 옮겨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분위기가 시험 때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포커스 입장에서는 몇 번? 2번 산화가 일어나.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얘 철광석 혹은 적철석이라고 부르는 놈이거든. 철광석 입장에서는 환원이 일어나는 거고. 기억해 두세요. 반응식을 그냥 외워두세요. 시험에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니까 반응식 자체를 외워주세요. 그러면 네, 철광석 들어갔고 포커스 들어갔어. 석회석은 왜 집어넣나요? 반응도 없는데. 석회석은 이걸 집어넣는 이유는 불순물 제거가 목적이야. 뭐가 목적?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규산염 광물 제거가 목적입니다.
요게 첫 번째. 규산형, 너희들 그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용광로에, 응? 철광석 녹일 때 있지. 그때 웬 은박지 같은 거 입고 웬 아저씨 가서 막 휘젓는 거. 휘젓는 게 아니라 얘랑 결합한 규산형 광물은 철에 비해서 밀도가 낮아서 위로 뜨게 돼요. 그 위에 거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녹지 않거나 혹은 위에서 떠오르는 놈도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얘는 불순물 제거가 목적이고요. 더 중요한 건 얘는 산화, 얘는 환원, 얘는 환원, 얘는 산화가 일어나지.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닙니다. 왜냐고 물으면 조금 전에 마지막에서 산화수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뭐가 안 변한다? 칼슘 입장에서, 탄소 입장에서, 산소 입장에서 산화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가끔 산화환원이냐 중화반응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이래서 나와요. 그래서 산화수를 꼭 따질 줄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요거는 뭐 자연까지 다 했고 요게 조금 추가되는 건데 내신 수능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수능에는 요거 둘 다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요즘 이거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내신에는 근데 가끔씩 던져주더라고요. 자, 사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전자를 뺏기면 산화라 그랬지. 한마디로 양이온이 되면 산화야. 뭐가 되면 산화라고? 음이온이 되면 환원입니다. 산소는 웬만하면 양이온이 될까 음이온이 될까? 산소 입장에서는 미용. 음이온이 되지. 그래서 탄소는 웬만하면 환원이 됩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플로린과 결합할 때는 산화가 됩니다. 전 전기음성도 제일 센 새끼가 누구지? 플로린. 플로린이지. 그래서 플로린은 전자 뺏긴 경우 있어? 없어. 근데 산소랑 결합하면 전자를 산소가 뺏겨요. 원래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개념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하고 결합할 때만 산소가 산화됩니다. 웬만하면 환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서 원소끼리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됐어.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화 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이 됐으면 이거 전자 뺏겨서 환원됐구나. 오케이? 음이온이 됐으면 전자 얻어서 환원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시킬 줄 아시면 아주 편합니다. 전자를 뺏겼는지 얻었는지 혹은 얘가 일가이온이 되는지 이가이온이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즉 산소가 없어서 설명이 안 되면 전자의 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보이면 산화수로 따지면 되는 건데 자 이거 통합과학에 다 했던 거죠. 야 혹시 우리 이온화 강도 기억하나? 이온화 경향? 여기 나오던가? 어디 나왔던 거를 이 책인가? 여기 있다. 이온화 경향. 이거 외우셔야 돼. 수능에 모의고사에 두 번 중에 한 번꼴로 나와요. 거의. 그 추진도가 사실 한 네다섯 번에 한 번만 나와도 외워야 될 사항이 되는 거야. 하트나마라 전리주나 수소인데 여기서 수소에 가로쳐 있는 게 얘가 수소 이온 즉 산 기준입니다. 누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산성과 만나서 반응을 하는 놈과 하지 않는 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이온이고 하나는 원소일 때 예를 들어서 철 원소가 있고요. 철 원소가 있고 마그네슘 이온이 있다 치자. 누가 더 왼쪽이에요? 철하고 마그네슘 중에 누가 더 왼쪽이야? 넓어. 마그네슘은 여기 있고 철은 여기 있어. 누가 더 왼쪽이야?
왼쪽에 있는 놈이 이온이 더 잘 되는 놈이야. 반응성이 센 놈.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이온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온으로 남아 있는다고? 힘센 새끼 왼쪽.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천을 담궈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누가 힘이 더 세니까? 마그네슘이 더 세. 근데 거꾸로 암연 이온이 있는데 거기에 나트륨 덩어리 집어넣는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나트륨이 이온이 돼야 되고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 아연이 돼서 가라앉아야 돼. 왜? 근데 뭐 전자 개수가 안 맞는다고? 그냥 근데 왜? 그냥 아예 된다고요. 응? 그냥 아예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온 개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를 양적 관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계산해야 돼? 움직이는 전자수를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 문제 요령은 나중에 다시 한번 쉽게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야. 전자 몇 개가 움직였느냐. 산화수가 전체가 얼마나 변했다가 포인트가 돼. 그래서 이걸 살짝 외워둘 필요가 있다 없다? 웬만하면 반드시 외워라.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중3 때였거든? 중3 때 쓸데없이 저거 못 외웠다고 막 두들겨 패면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외웠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써먹더라고, 저걸. 너네는 지금 외우고 이제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용액에 집어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판단하려면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가끔 모의고사나 이럴 때 하나는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그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봐. 이거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줬었는데 뭐라고 읽었니? 황상구리 2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이혼은 맞았는데 읽는 방법. 황산 제2구리 이렇게 읽는 겁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황산 제2구리니까 CuSO4라. 저기 이자가 써 있는 건 이거 금속 이온이 이가 이온이기 때문에 황산 제2구리고 조금 전에 썼던 이거 있지? 산화 제3철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산화 제3철. 왜? 얘가 몇 가 이온이 되니까? 3가 이온이 되니까. 철은 2가 이온이 될 수도 있고 3가 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지금이 물속에 끼어들어가면 우리 이온과 항상 이온으로 이온화돼 있죠. 무슨 색? 이렇게 푸른색이죠. 왜? 얘가 푸른색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집어쳐넣니? 아연 집어쳐넣지. 아연이야. 아연하고 구리 중에 누가 더 왼쪽이죠? 하나만 하나 틀리지 마. 수소수인데 금방 따지면 아연이 더 왼쪽이지. 그럼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쫓겨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연이 이온이 되면 이가 이온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럼 두 개를 전자를 내놔야 되지. 요 전자 두 개를 누가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내가 받아서 구리가 돼서 성출된다. 그러면 아연 표면에 붉은색 구리가 달라붙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저 아연판 무게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있지? 이거는 얘랑 얘의 원자량으로 따지면 돼요. 또 하나, 얘는 지금 하나 녹아 들어갈 때 하나 쫓겨나지? 개수를 따져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온의 개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가 이온 나오고 이가 이온 들어갔지? 그러니까 1대1 교환이 되니까 이온 숫자의 변화는 안 생길 겁니다. 그치? 이온 개수는 그대로 유지될 거야. 그런데
지금 아연하고 불이 중에 누가 무겁니? 불이가 더 무겁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녹아 들어가서 불이가 쫓겨 들어가서 표면에 달라붙지.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판때기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개 나가고 한 개 들어왔는데 가벼운 애가 나가고 무거운 애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무거워져.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요 판때기의 무게가 무거워질지 가벼워질지. 혹은 무거운 게 나가고 가벼운 게 들어오면 가벼워지겠죠.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좀 난이도 올라간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어려워지면 일가이온, 이가이온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일가이온, 이가이온.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일가이온이야. 들어가는 게 이가이온이고. 그럼 하나 들어갈 때 두 개 나오죠. 그럼 이온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오케이? 요런 거를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아연은 전자를 뺏겼으니까 산화됐죠. 불이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죠. 여기 추가로 하나. 원래 무슨 색? 근데 누구 때문이지? 이온 때문이지. 불이온 자꾸 어떻게 되고 있지? 없어지고 있지. 그래서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푸른색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실험을 보면 푸른색이 진해집니다. 이 다음 실험에서는 푸른색이 진해집니다. 여기다가 질산은이라는 물질 AgNO3에 우리끼리 들어가면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뉘는데 투명하게 보입니다. 여기다가 구리를 퉁덩 담궈요. 구리를 퉁덩 담그면 구리가 은보다 약간 왼쪽에 있어요. 수소보다 둘 다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구리나 은이나 둘 다 산과는 반응을 안 해. 근데 얘네들끼리는 반응을 해. 왜? 누가 더 힘세니까. 구리가 힘이 조금 더 세니까. 이온화 경영에서 밑에 살짝 보면 구리가 한 칸 옆이에요. 반응이 좀 느리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리가 이온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받아서 은이 석출돼야 돼. 그러면 구리 이온이 자꾸 생겨나고 있지. 그래서 용액의 색깔이 투명한 상태에서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가면서 구리 표면 있지. 거기에 은이 석출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때 용액 속의 이온 개수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용액 속의 이온 개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런,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늘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거. 이가 나오고 일가 들어가죠. 그럼 나오는 거 몇 개? 기어 들어가는 거 몇 개? 반응 실수면 끝나는 거야. 하나 나오고 두 개 들어가. 그러면 용액 속의 이온 개수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시험에 묻는다고요. 그러면 요 반응 실수를 모르면 따지기가 참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반응식 다 쓸 줄 알아야 돼. 사실 근데 이 반응식은 전부 다 중학교 때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알았어. 중학교 때, 고1 때. 하나하나 반응의 공식은 같이 한번 해요. 이거 외우세요. 어디 가나 이거 이온화 경향은 외우라 그래. 근데 요즘 보통 웬만하면 저걸 수능 문제로 가면은 금속 A, B, C, D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반응을 줘. 그리고 반응성 큰 것대로 나열하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산화하는 관계 못 따지면 이온으로 남는 새끼가 센 놈이야. 누가 남아야 된다고? 이온으로 남은 새끼가 센 놈이고, 오케이? 간단하잖아. 왼쪽 센 놈이 이온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두 개 반응시켰더니 이온으로 남았다? 그럼 그 놈이 반응성이 센 놈. 오케이? 이거는 통합과학 때 했던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통합과학 때 했던 얘기고요. 지금부터 산화수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산화수는 따지고 보면은 산화된 정도입니다. 뭐라고?
전자의 이동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네. 개념자적인 전자의 이동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전자가 이동한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전자의 이동의 산화하는데 개념상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온을 모르면 이 산화수를 못 따져요. 공유결합 물질과 산화수인데 사실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완전히 이론이 넘어갔죠. 이온결합 물질은 그러니까 전자가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전자를 잃고 뺏겼다고 해. 근데 공유결합은 전자 완전히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그런데도 그냥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실 뺏겼어, 안 뺏겼어? 안 뺏기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나보다. 그러면 그거는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얘기고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산화수 규칙 8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앞에 4개는 절대적인 거야. 앞에 4개는 뭐라고? 음. 뒤에 4개는 우선순위입니다. 첫째, 원소. 즉, 이온이 아닌 놈 있지? 이온이 아닌 원소. 예를 들어서 이거던, 이거든, 이거든. 이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얘든. 이온이 안 됐죠? 산화수가 다 0입니다. 원소 상태이면 이온이 되지 않고 남들하고 결합하지 않는 화합물도 아니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라면 걔는 산화수가 얼마? 빵이어야 돼. 이것도 산화수 0입니다. 구리도. 금속 혼자서 존재할 때도 즉 원소 상태일 때는 산화수가 얼마? 0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온은 그 숫자, 이온 대가리에 숫자 써있죠? 그게 산화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연, 이가 이온은 이렇게 쓰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 2야. 산소는 이렇게 쓰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원소는 빵, 원소는 얼마? 빵. 이온은 써있는 대로.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려 하잖아요. 이온이 왜 1가지, 2가지. 이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다전자, 다원자 이온.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SO4, E-라는 거야. 얘네들의 산화수를 다 합치면 요만큼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렵지는 않아, 간단해. 산소는 보통 마이너스이거든요. 산소는 보통 얼마라고? 근데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지. 그럼 산소에서 가지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산소가 얼마 나와야 돼? 아, 황이 얼마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합쳐서 요거 나와야 돼. 다 합쳐서 요거. 그럼 이게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다. 그럼 얘 합쳐서 얼마? 빵이 나와야 돼. 공유 결합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이지 완성돼서 전하를 가지지 않는다면 걔는 합쳐서 얼마? 빵이 나와야 돼. 다원자 이온은 요 이온의 값수가 합친 상하수의 값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화합물은 빵이다. 원소와 화합물은 얼마다? 빵이다. 이온은 이온만큼이다. 끝. 두 줄로 끝. 맞잖아. 원소와 화합물은 빵이다. 이온은 이온 값수만큼이다. 간단하죠? 이거는 거의 뭐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이거는 뒤흔들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합하면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누구를 먼저 계산해야 될지. 수소를 먼저 계산해야 될까? 산소를 먼저 계산해야 될까? 이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금속 있는 놈이 먼저 계산. 금속을 먼저 따졌습니다. 누굴 먼저 따진다? 특히 일족 금속. 오케이? 일족 금속의 원자는 산화수가 1이에요. 이족은 2입니다. 누굴 먼저 따져준다? 금속을 먼저 따져봐. 그럼 따져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산화수 1, 산화수 2. 이거 뭐 근데 먼저 따지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따져라. 그 다음, 플로리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왜? 전균성도가 제일 세. 저 새끼는 전자를 뺏기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플로리는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쟤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야. 플로린이나 플로린, 아야야야야. 이런 식으로 원소나 분자 상태로 있을 때는 0이어야죠? 앞에 절대 규칙 때문에. 그치? 근데 다른 거하고 붙으면 쟤는 무조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리고 수소. 수소는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면 이렇게 되지. 수소는 일반적으로 1로 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새끼가 금속하고 붙어요. 누구랑 붙는다? 이렇게 붙어. 근데 아까 이런 식이면 누굴 먼저 따지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얼마니까?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수소는 얼마가 돼? 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예외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외가 되는 거야. 수소는 수소는 웬만하면 플러스 1. 그러니까 공결합 물질에서는 웬만하면 얼마 수소는? 예. 1. 그런데 가끔 수소 이온 결합에 참여할 때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돼. 요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예외가 되는 거야. 시험 문제 그래요. 다음 중 산화수가 제일 큰 걸 골라라, 제일 작은 걸 골라라. 근데 원소가 다 똑같아. 다 염소야. 근데 염소는 상황에 따라서 산화수가 0부터 7까지 다양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럼 이거 따질 줄 모르면 망하는 거야. 수소는 기본 얼마?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알칼리 금속하고 결합할 때 얼마가 돼? 요런 게 예외가 되는 거야.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소. 누구? 산소는 기본 마이너스 1. 우리 산소는 마이너스 되잖아. 기본이 마이너스 2인데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과산화물 대분수가 이거죠. 근데 얘를 먼저 따져. 누구 먼저 따져? 수소를 조금 먼저 따져.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두 개 있으니까 얼마? 플러스 2가 되지. 근데 다 합치면 얼마여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줘야 되지. 근데 몇 마리가 있어? 그럼 각각이 얼마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과산화물. 원래 붙어야 될 것보다 산소가 더 많이 붙은 경우 있지. 그걸 과산화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과산화물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 기본 마이너스인데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딱 유일한 경우 플로린과 만나면 플러스가 됩니다. 무조건 누가 전자를 뺏어가? 플로린이지. 그럼 산소 입장에서 전자를 뺏기면 산화라 그랬지. 그래서 플로린에서 만나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경우만 산소가 산화가 됩니다. 산소는 남을 산화시키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뭐가 돼야 돼? 환원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경우만 지가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으로 하면은 산소는 무조건 남을 산화시키니까 환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경우가 예외가 돼.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요거 내면 솔직히 땡큐지. 너무 이렇게 예외로 탁 주어진 경우가. 근데 문제 속에 녹아 있으면 생각보다 잘 찾기가 한 번 더 정리를 할까요? 사실 8가지인데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엄청 어렵지는 않아. 8가지가 되니까 벌써 얘 눈 비비고 있잖아. 아, 씨발, 8개 어떻게 해요? 아, 존나 많아. 씨. 자, 앞에 4개 외웁시다. 원소나 화합물은 산화수의 합이 얼마다? 0이 나와야 기본. 오케이? 이온은 이온 가수만큼. 원자일 경우에는 그냥 고수자 하면 되고. 오케이? 다 원자 이온의 경우는 합쳐서 그 가수만큼 나오면 된다. 1, 2족 금속을 먼저 따진다. 비금속보다 누굴 먼저? 1, 2족 금속을 먼저 따져준다. 플로리는 사실 여기서 그 4개 중에 제일 먼저는 플로린이야. 얘가 1번이야. 플로린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수소는 기본 플러스 1이지만
금속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가 기본이지만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 플로리를 만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 머릿속에 넣고 따지셔야 합니다. 알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또 하나, 산화된 총량과 환원된 총량은 똑같아야 돼요. 아까 산화가 사실은 뭐라고 했어? 전자의 이동 개수랑 거의 개념이 똑같다 그랬죠? 그럼 전자가 간 개수나 온 개수는 어때야 돼? 뺏긴 개수나 얻은 개수는 항상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응 전의 산화수의 총합은 똑같아요. 즉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환원수의 값은 같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야. 원소지. 원소면 산화수가 빵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됐지.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보면 된다고 했어? 이온화 시켜보면은 산화수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됐어.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했네. 그럼 요 새끼는 산화가 된 거야. 그럼 어디선가 이만큼 환원돼야 돼. 얼마만큼 환원돼야 된다? 자, 근데 얘네들은 따져보면은 구리가 0이 플러스 2에서 0이 됐죠. 플러스 2 증가하고 감소했네. 그치?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이야. 이 증가하고 감소했지? 그러면 앞에 계수도 건드려줄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저게 안 맞으면 계수를 증감시켜서 산화수의 양과 환원수의 예를 들어 산화수가 2고 환원수가 3이야. 그럼 얼마로 맞추면 돼? 6. 6으로 맞추면 돼. 최소 공배수로 맞추면 돼. 이온 결합 시키듯이. 그럼 6으로 맞춰서 얘는 3배 해주고 얘는 몇 배? 2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앞에 계수 맞춰주면 돼. 어렵지 않죠? 산화제, 환원제는 더 할 필요 있을까? 산화되면 환원제, 환원되면 산화제. 산화, 환원은 내가 어떻게 됐느냐? 산화제, 환원제는 나랑 반응하는 상대가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내가 산화됐으면 환원제요. 내가 산화됐으면 환원제요. 환원됐으면 산화제다. 한다. 뭐라고? 뭐, 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음, 응? 예. 산화, 환원도 못 알아듣겠어? 철광석, 산화 제3차. 목적은 철을 얻어내는 거. 철이 됐어. 철이 되면 원소죠. 원소는 얼마? 빵. 근데 여기서는 자 어떻게 산소가 마이너스 2씩이지 기본이 몇 개 붙었어? 그럼 토탈 마이너스 6이지. 근데 결합물질 화합물은 얼마? 0이지. 그럼 철이 얼마 가져야 돼? 플러스 6이지. 철이 몇 마리가 있어? 두 마리가 있지. 그러니까 한 마리당 플러스 3. 그래서 산화수가 플러스 3마리. 산수가 안 돼? 사실 이거 산수만 잘 이온하고 산수만 알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럼 탄소가 얼마여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정상이지. 근데 반응 결과는 어떠니? 원소가 됐으니까 얼마가 돼? 빵이 되지. 그러면 플러스 3짜리 몇 개 있었는데? 2개. 그런데 0이 됐지. 그럼 얼마만큼 변한 거야? 일단 원소만 따져. 3이 0이 됐지. 3 감소했지. 그치? 3만큼 환원됐지. 환원된 값이 얼마? 그치? 그런데 얘는 플러스 2에서 두 개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탄소가 얼마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지. 근데 원래 얼마였어? 2였지. 2에서 4. 산화가 얼마만큼 됐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맞춰야지. 얼마로? 최소 공배수만큼으로. 그럼 얼마로 맞춰? 6을 맞추려면 얘는 몇 배? 얘는? 그치. 그러면 얘도 6이 되고 얘도 6이 될 거 아니야. 6으로 맞춰. 그래서 앞에 개수 두 개가 붙습니다. 그러면 두 개. 그럼 얘는 몇 배? 세 배.
곱하기 3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식 맞추죠. 산화수의 총량과 환원수의 총량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반응식 맞추라고 그래요. 반응식을 완성시키라고. 근데 사실 웬만하면 통합과학 때 있던 우리 왔다리 갔다리 있잖아. 혹은 미정리수법 있지? 그걸로 하면 80%는 답이 나옵니다. 가끔씩 원자의 개수를 반응 점을 맞췄는데 산화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 근데 반응식 맞았네 이렇게 풀잖아. 그럼 또 보기 중에 답이 있어. 그럼 골라. 그럼 틀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산화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자 개수 맞추고 있지. 응? 그리고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 산화수. 산화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 잘못된 거야. 우연치 않게 산화수는 안 맞는데 개수는 맞을 때가 있어. 일부러 시험 때또 그런 걸 만들어서 줘. 그러니까 일단 뭐로 맞추고 왔다 갔다로 맞추고 개수로 맞추고 혹시 하고 산화수 꼭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면 대부분 애들이 틀려. 막 급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안 해봐. 산화수 개수를 안 맞춰. 조심하세요. 얘는 환원됐지. 환원됐으면 뭐라고? 산화제로. 얘가 산화됐으니까 얘는 산화됐겠지? 그럼 산화됐으니까 얘는 뭐? 산화. 너 중3 때 어디 가서 뭘 배웠길래 산화제, 환원제 개념이 없어. 이건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나오는 건데 산화됐으면 환원제, 환원됐으면 산화제. 이제 됐어? 너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한 건데? 상대적 세기. 똑같이 SO2지. 여기서도 SO2.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양쪽 성물질 비슷하잖아. 같은 물질이라도 누구에 따라서 반응하는 물질이 누구냐에 따라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 새끼가 산화됐게 환원됐게 모른단 말이야. 그럼 반응이 모르면 반응시켜서 산화하는 못 따지면 이건 그냥 틀리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산화하면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서는 정한되면 이거는 외우세요. 이 반응에서는 얘는 환원됐고 이 반응에서는 산화됐다. 그리고 SOG 여기 SO 여기 있지? 산소가 늘어났네. SO2지? 산소 없어졌네? 환원됐네. 지금 나 뭐만 가지고 따졌어? 산소만 가지고 따졌지. 그런데 산소는 기본 마이너스니까 두 개. 마이너스 4. 화합물은 0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근데 뭐가 됐어? 원소가 됐지. 원소는 0이지. 그러니까 얼마가? 4가 빵이 됐지. 감소했으니까 환원. 감소했으니까 환원. 그러니까 얘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로 쓰인 거겠지? 역시 똑같이 원래 플러스 4지.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 있지. 그럼 이게 얼마 돼야 돼?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4가 6으로 증가했지. 산화됐네. 산화됐으니까 환원되었지. 아까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사실 이거 뭐 정확하게 전자가 이동했다고 보기엔 조금 그렇지만 개념상 전자가 움직이는 숫자거든. 개념상. 그래서 간거와 온거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고 반응 전후 전체 전자의 개수까지 맞춰야 돼. 그래서 화산화수를 꼭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왔다리 갔다리 원자 개수 몇 개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밑줄 쳐 있는 그 산화수 있지? 걔네들은 변한 양하고 감소량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확인했는데 안 된다? 그럼 산화수가 좀 강해지 다시 맞는 거야. 아니면 그 나온 숫자 있지? 그거를 뻥튀기 시키고 감소시켜서 산화수를 맞춰줘요. 자, 내신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대가리 터지기 이렇게 속도 소리하고 자빠져요. 숫자가 복잡하게 나왔지?
A, B, C, D 중에 제일 큰 숫자를 골라라, 작은 숫자를 골라라 이런 게 나옵니다. 내신에. 이거는 사실 산화수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이게 모의고사에 질문 중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사실 이거 가지고 화학 반응식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식 완성시키지 보통은 어떻게 하겠니? 차라리 나 같으면 미정계수법 쓴다. 아니면 솔직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다 맞춰줘. 개수는. 근데 문제도 나오니까 이렇게 맞추고. 일단 앞에 개수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각 원소들 누구? 각 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쫙 쓰는 거야. 안 썼지? 그 중에서 증감이 없는 애들. 어디 보자. 산소. 증감이 없는 애들은 지우시면 돼요. 증감이 없는 애들. 걔네들은 나중에 따로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변한 거. 7이 2가 됐지. 얼마만큼? 5만큼 환원됐지. 그치? 3이 4가 됐죠. 1 증가했죠. 산화 1 됐고, 한원 얼마 됐어? 5 됐죠? 얼마나 맞추면 돼? 5? 응? 2라고 오는데 최소 공배수가 4야? 5로 맞추면 되지. 5 아니면 10으로 맞추면 될 거야. 그러면 일단 5로 맞춰볼까? 맞지? 5로 맞춰볼까? 그러면 얘가 곱하기 5 해주고 얘는 곱하기 1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몇 배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게 앞에다가 5자를 써. 얘가 5니까 몇 개? 10개가 되지. 그럼 얘는 10개가 되는 거지. 개수를 이렇게 맞추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미정계수법이랑 앞에 왔다리 갔다리 그냥 개수 맞추는 게 훨씬 쉬워. 이거보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맞추고 요거는 그 뒤에 맞았나? 이렇게 확인용으로 쓰시라. 근데 그거 안 했다가 또 틀린다. 조심하세요. 꼭 조심하세요. 이거보다 내신에는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적 관계라고 그랬지? 결국 전자계수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식은 산화지나 환원 그 양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괴수비 나오면 괴수비가 뭐냐? 객수비 아니야? 몰비 아니야? 그걸 가지고 결국 뭐를 맞출 수 있다? 몰비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요 얘기는 크게 개념을 안 주셔도 돼요. 산화된 총량과 환원된 총량이 같다. 그걸 맞추려면 계수를 맞춰야 된다. 오케이? 뺏기 전자계수와 얻은 전자계수는 동일해야 한다. 앞에 계수 비를 맞추면 결국 똑같다라는 얘기죠.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시험에 나온 거를 따져보면 이런 거야. 너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여기 지금 2, 3, 5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진짜 잘해. 2, 3, 5가. 내신 유형. 자, 요 진수의 상환수는 얼마일까? 계산해봐. 동일한 물질이니까 뭐 예외의 규칙은 없어요. 5? 누구야 5 한 사람? 2번, 1번, 5번. 맞아요. 5는. 마이너스 2자리가 3개 있지. 마이너스 6이야. 얘는 기본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5 나와야 돼. 얘는 수소는 기본 얼마? 수소는 기본 얼마나 그랬어? 1인데 1인데 1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탄소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기본이지만 과산화물에서는 수소는 기본 플러스 1이지?
근데 몇 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산소는 기본 마이너스 2지만 누구를 만나면? 플로를 만나면 산소가 마이너스 2지. 그치? 플러스 1이지. 그러면 그치? 특히 염소 같은 경우가 이 붙는 산소의 개수 있지. 이거에 따라서 7까지 나와요. 3, 5, 7까지 나와. 달라붙는 거에 따라서 따질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똑같은 산소인데 산화수 다르죠? 똑같은 수소인데 산화수 다르게 나오지? 이거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혹은 A, B, C, D 플러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냈다라는 거예요. 산화수 규칙을 익혔다면 그냥 땡큐하게 받아먹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없으세요. 너무 쉬운 게. 우리 숫자 쭉 다른 거 있었는데 어디? 어디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걸? 염소 숫자 쭉 다르게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이탑이었나 봐. 하이탑에는 염소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이탑이었나 봐. 왜 나가서 뭐하는 게 완자가 보기에는 좀 편한데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 자, 다음 하나 또는 환원을 쓰래요. 하나수 얼마? 어, 이에다가 야, 뭘 원소는 0이라니까 뭘 얘다 이래다가야. 원소니까 얼마? 응. 얘도 얼마? 그래. 은근 헷갈려. 정신 차려. 근데 여기 뭐가 됐어? 플러스 1 됐지? 마이너스 2 됐지? 그러면 증가했지? 이게 뭐야? 하나 됐죠? 0에서 마이너스 1 됐지? 줄었지? 그러면 아까 그랬죠? 산소는 웬만하면 뭐 된다? 환원. 산소는 환원된다. 산소는 웬만하면 뭐 된다? 단 누구를 만나면 플로린 만났을 때 예외라 그랬지? 그다음 여기 칼륨이 플러스 1이면 아이오딘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이온화 시키면 돼요 저거? 이온화 시키면 염소는 얼마야? 0이죠? 근데 이쪽으로 하니까 아이오딘 빵 됐지? 그러니까 아이오딘 입장에서 증가했네? 그러니까 얘가 하나 빵에서 마이너스 1 됐죠? 산소 입장에서 붙었으니까 하나 탄소 뺏겼으니까 하나 이렇게 봐도 좋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3인데 얘가 0이 되지. 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산소로 계산해도 좋고 산화수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편한 방향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분들 수업 방법에 한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세 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산화제 환원제는 결국 산화하는 반응을 정확히 구분하라는 얘기지. 산화됐으면 산화제. 자, 그러면 여기가 아이씨. 끝.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오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점 찍힌 게 산화수가 가능한 숫자들이거든. 즉 원소별로 한 가지만 산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럼 지금 쭉쭉쭉 넘어가서 열의 출입. 여기는 내신에서는 크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 근데 수능에서 저거 내버리면 되게 고난도로 나오고 그래요. 중3 때 열량 기억나나? 중3 때 배웠던 열량에 대한 개념? Q는 CMT. 잠깐만, 큰일 났다. 기억 안 나? Q는 CMT 기억 안 나? 응? 이거 발열 반응, 흡열 반응부터 그럼. 응?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게 되죠?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 반응을 뜻해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은 무슨 반응?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중위가 낮아져요. 이때 요 높이 차이 요만큼 있지? 요게 반응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요 반응열 값은 바뀌지 않아요. 촉매를 집어넣으면 뭐만 바뀌어? 활성화 에너지는 바뀔지언정. 활성화 에너지는 요게 활성화 에너지였지. 이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저 반응열은 바뀌지 않아요. 누가 저거를 틀렸었는데 지난 시험에 객관식 문제에서 저걸 틀려왔는데 요건 중간고사예요.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것 빼기 이것 값이 변한 거라고 나왔거든. 이것 빼기 이것 값은 변하면 안 돼. 그게 반응열이야. 반응열은 변하면 안 돼. 반응열은 변하면 안 돼. 뭐만 변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랑 헷갈리는 거야. 요거랑 화살표 위치가 헷갈리는 거야. 잘 보세요. 반응열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촉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는 변한다? 활성화 에너지 값은 변한다. 그럼 반응 에너지는 변하면 여기서 반응열이라고 나왔을 거야.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밖으로 열 방출했으니까 주변 온도가 어때야 돼?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제 곧 들고 다닐 거잖아. 어? 그렇지, 핫팩이지. 그 거꾸로가 여름에 들고 다니는 핫팩이네. 응? 반응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화 반응. 뭐? 중화 반응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지? 중화 열 생긴다 그랬지. 여기서는 열이지. 열 따지는데. 물 생기는 것도 많아. 하지만 여기선 열이라고 답변했어요. 이제.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도 생기지만 저 반응이 세잖아. 그러면 이렇게 끓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손대면 가끔 이제 만졌다가 뜨거워 하고 이제 시험관을 놓쳐서 손은 진짜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비커가 박살이 나면서 염산이 튀어서 화학적인 상처까지 그 화상까지 같이 입지. 연소가 발열 반응의 대표 주자이고 그리고 녹쓰는 것도 발열 반응이거든. 다만 너무 느려. 그래서 실제로 열이 발생하는지는 잘 몰라. 이 반응을 졸라게 빨리 해놓은 게 이거야. 그래서 그 핫팩 맞을 때 직접 만들어 본 사람 안 만들어 봤냐? 쉬워요. 철가루, 응? 그리고 석탄가루 조금, 소금 조금, 황 조금, 그리고 물 몇 방울 있으면 핫팩이야. 물은 뭐 수증기가 있으면 굳이 필요가 없지만 비닐 안에서 반응을 시키려면 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열이 안 나. 그럼 물 몇 방울 더 집어넣으면 또 열이 나. 그래서 점점 넌 핫팩 찢어봤니 혹시? 나중에 시커먼 거 나오지. 사실 못 들어서 그래. 거기다 춧가루가 같이 있으니까 시커먼. 자,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가 낮은,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 화학 반응은 언제 반응이 잘 일어나? 온도가 높을 때. 보통 온도가 10도 10도마다 화학 반응 속도를 2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밖에 추운데 갖고 나가면 얘가 별로 따뜻한 느낌이 안 들죠. 그런데 품 속에 넣고 있는데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갑자기 여기 후끈후끈하지. 그래서 핫팩은 밖에서 흔들고 있는 것보다 주머니 안에 넣고 있거나 이럴 때 있지. 이때가 더 효과가 좋은. 근데 요즘 겨울에 보면 핫팩 주머니 따로 팔던데. 어. 너는 겨울에 남학생들은 안 쓰겠지만 뭐 목걸이처럼 이렇게 손 집어넣고 다니는 거 팔아요. 목걸이는 아니고 그냥 목도리 비슷한데 커 좀. 그래서 이렇게 배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 근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녀. 근데 거기 그게 핫팩 주머니. 그런 거 있던데. 그래서 뭐 야, 별걸 다 판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따뜻할 때 발을 봐야 돼.
더 확실하게 잘해놔. 흡열 반응은 이거예요. 이때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였지. 기억나지?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요. 이때 요만큼이 이것도 요거 반응열이라고. 흡수하는 열도 반응열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이 쉽게 일어날까? 우리 주변에서 흡열 반응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뭐 근데 흡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광합성. 광합성이 거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암모늄 있지? 암모늄이란 뭐 수산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 이런 암모늄이 들어간 애들이 흡열 반응을 해요. 쿨팩이 그 염화 암모늄에다가 물 섞은 거야. 물만 섞으면 그냥 쿨팩인데 여기서 이제 수산화 바륨이 첨가되자 그럼 얼어버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쿨팩에는 수산화 바륨이 잘못하면 동사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안 돼. 핫팩은 10시간, 12시간 가는데 쿨팩은 오래 갑니까? 써본 사람 쿨팩. 서너 시간이면 걔는 조금 해요. 반응이 금방 끝. 요즘 여름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쿨팩 꽤 팔던데. 별로 난 필요가 없어서 안 사긴 했지만. 뭐니가 지금 뭐. 근데 돈 부리는 것도 흡혈 반응 아니야. 일종의 흡열인데, 일종의 소금 뿌리는 거? 이런 거. 일종의, 안내가 너무 가만히 있어봐. 좋아서. 소금이 아니라 수산화칼슘을, 염화칼슘을 뿌리겠죠. 염화칼슘 뿌리는데, 어, 발열반응, 흡열반응 그거보다는 어느 점 내림이 더 중요해요. 물론 얘가 물에 녹을 때 살짝 발열을 해요. 흡열이 아니라 발열을 해서 주변 온도를 살짝 올려. 그럼 어떻게 될까? 조금 높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물에 녹으면 어느 점이 훅 떨어져. 그러면서 어느 점이 떨어지니까 녹게 만드는 그게 더 센 거야. 바닷물이 안 녹는 원리도. 요즘은 그래서 고체 안 뿌려요. 액체를 물에 섞어갖고 수용액 상태로 뿌려버리지. 요즘은 야, 내가 면회할 때는 진짜 트럭 타고 가서 다니면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삽질해갖고 뿌렸어, 그거. 진짜. 어? 아니, 소금 뿌리면, 얘기했잖아. 발열 반응, 흡열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점 내림이라고. 그래서 높게 만든다고. 어느 점이 낮아지니까 물이 된다고, 걔가. 여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어. 자, 탄산수도 나트륨 있지? 야, 이 반응은 중학교 때부터 엄청 나왔다. 근데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저 탄산수도 나트륨의 열 반응 좀 꼭 좀 외워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저거 거짓말 아니고 중3 때도 나왔고 고1 때도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 탄산수도 나트륨의 열 분해를 못 외우는 애들이 이 교실 7명 중에 6명은 못 외울 것 같은데? 자, 탄산수도 나트륨의 열 분해. 솔직히 외운 사람 손 들어봐. 외운 사람. 미안하다. 내가 과대평가를 했구나.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다. 제발 좀 외우세요. 저 탄산수도 나트륨의 열 분해 진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저거. 어떻게 7명 중에 한 명도 안 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산화 바륨하고 질산 암모늄 혹은 염화 암모늄도 돼요. 얘네들 섞으면 특히 이제 요 반응에서 열을 굉장히 잘 흡수하거든. 그래서 밖에다 물 뿌려놓으면 얼어요. 여기 보면 안에 얼음처럼 보이지? 이거 반응하다가 열을 너무 흡수해가지고 얼어버린 거야, 지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쿨팩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보통 질산 암모늄이나 염화 암모늄에 그냥 이렇게 안에서 물이 들어있는 봉지를 터쳐서 그것만 반응을 시키는 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질산 암모늄 그냥 물에다가만 타면은 열을 흡수합니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쿨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합성도 아까 흡열 반응 중에 하나라 그랬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애인데 너무들 안 해봐. 차라리 이 반응은 그냥
알고만 있고 반응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두 개는. 근데 얘는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요거 왜 기울어져 있게? 과학생식. 얘가 수평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지. 왜 기울어져 있게? 똑바로 세워서 실험하면 안 돼? 저거 수평이랑 똑바로 세우면 저거 가열을 넣으면 깨져요. 수증기가 생겨서 유리 가열되는데 물방울 튕기면 어떻게 되지? 그럼 쫙 까져. 그렇게 돼. 그래서 물방울이 생겨도 가열한 쪽으로 오지 않게 살짝 기울여요. 비슷한 실험으로 어, 항상 저 산화구리 있지. 산화제이구리. 이렇게 반응이 되거든. 이거 잘못하면 이 안에 수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수분이 생길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깨질 수가 있거든. 혹은 여기만 확실히 물 생겼지. 이거 이 반응에서는 저거 확실히 주의해. 나 시험실에서 가열하다가 여러 번 빼먹었어. 사실 저거 시험하다 보면 저런 것까지 잘 지킬까 안 지킬까. 잘안 지킬까. 야, 선생님이 10년 정도 대학원 시험실에 있으면서 깨먹은 저 시험관하고 비커는 한 2, 30개? 플라스크도 한 2, 30개? 10년 동안? 시험관은 100개 이상 작사를 했던 것 같은데. 시험관은 하다 보면 진짜 핵이더라고. 한 번에 제일 심하게 해먹은 게 2천 몇백 불짜리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안 돼갖고 독일에다가 주문 생산한 적이 있어. 실험실 들어가서 2달 만에. 야, pH 프로브가 그렇게 비싼 거 2천 몇백 달러? 하나다. 우리 실험실에 원래 4개가 있었대. 근데 2개를 선배들이 해먹은 거야. 근데 한 세트가 2개라 2개가 있어야지 기계를 돌리거든? 하나만 가지고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못 돌려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를 해먹은 거야. 교수님한테 진짜 집에서 못 가고 밤새고 교수님한테 아침에 여기 어제 실험하다가 이거를 마지막에 이거 세척 과정에서 물기 때문에 살짝 진짜 요만큼 미끄러졌거든. 근데 끝이 톡 붙여서 유리가 거기 되게 민감한 부분이 깨진 거야. 거기가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그러더니 선배를 부르더라고. 야 저거 주문 좀 넣으라고. 애초에 하는 김에 3개 넣으라고. 지금 선배가 오더니 교수님 가격이 좀 올라서 6천 몇백 달러인데 3개 한 개당 2천 달러. 그러니까 항공뭐 우편물로 그래서 그 물건 봤는데 거의 2달 넘게 걸렸어. 독일에다가 주문했던 기억이 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얼마예요? 어? 사운드로 무슨 얼마? 그때 그때는 IMF 전이라 1달러에 한 800원 정도 할 때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2,000달러에 한 1,000몇백 원. 100, 200만 원. 160 정도. 근데 3개를 한꺼번에 주면서 내 기억엔 그때 2천 6천 몇백 달러 나갔던 걸로 기억해. 3개 한꺼번에 주면서. 그게 내 인생에서 실험실에서 제일 비싼 거 해 먹은 거야. 그 실험 한 판에, 실험 딱 한 판 했을 때 100만 원 들어가는 실험이 제일 비싼 거야. 실험 한 판 딱 했는데 100만 원. 내가 거의 8번 해봤거든. 그게 9번 할 수 있는 세트예요. 근데 요만한 통 하나가 와. 요만한 통 하나가 오거든? 요만한 통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900 몇십만 원. 요만한 통. 그 오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그게 10,000불 조금 안 됐어. 10,000달러 좀 안 됐어. 그거 9번 실험 나눠서 하는데 할 때마다 손 떨렸어, 진짜. 혹시 이 중에 생물이나 화학 쪽으로 전공 갈 사람 있어요? 화학 시간에 물어보니까 다시 싫어하는구나. 화학 관련했는데 응. 왜 저 모의고사를 보면 화학이 더 싫어질 거예요. 양적 관계 많이 풀다 보면 더 싫어질 겁니다. 여기 아연과 염산의 반응은 뭐에 해당돼? 금속과 산의 반응에 해당이 돼요.
뭐에 해당된다고? 일반적인 금속과 산의 반응은 다 거의 대부분 발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수산화 바륨 탈수화물과 질산 암모늄. 얘는 거의 뭐 우리 주변에서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온도를 제일 낮출 수 있는 실험입니다. 너네는 이거 학교에서 안 할걸? 나는 이거 애기들하고 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와이즈만이라는 실험 학원 있거든? 거기서 직접 해봤어, 이거. 처음엔, 응? 어렸을 때 다녔고 와이즈만? 몇 학년까지 다녔어?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 기초밖에 안 했잖아. 근데 이 실험은 보통 6학년 애들이 하는 실험인데? 와이즈만 프로토콜상? 오래 다녔어가지고 어, 진동하고 여기 와이즈만 다녔어? 저기 그쵸. 그럼 영통구청이 아니라 좀 올라 M코드 옆에 영통구, 영통역 근처. 거기 아니야? 성이라고 봤대. 아, 그럼 거기가 이게 수원점을 다녔구나. 영통점이 아니라.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이용. 자, 계란 후라이 해봤어요? 여기 혹시 너네 여학생들이 이 조리병 발효팩을 모를 거야. 이 남자들은 이제 한 3년 지나면 직접 써먹게 되거든요. 1년에 한 2번 쓸 거예요. 비선식. 전투식이야. 왜 좋은 말로 바꾸고 그래? 응? 전투식량. 전 세계에서 거의 원방청 미국 애들이 제일 부러워해. 다른 건 안 부러워해, 미국 애들이. 근데 전투식량 부러워해. 미국 전투식량 대표 주는 게 없거든. 직접 물을 끓여갖고 대표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이렇게 술만 쭉 땡기면 96도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진짜 뜨끈뜨끈하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라면 끓여 먹어도 되는 거야. 96도. 나한테 그런 거 없었는데 좋겠다, 너네들은. 군대 가서 전투식량 뜨거운 거 먹고 좋겠다. 저게 바로 이 기반응이야. 호석회라고 불러요. 산화칼슘. 산화칼슘에 그래서 그 안에 저거하고 물하고 있는 건데 이거 땡기면 물 봉지가 터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석회가루가 섞이겠지. 그러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상태로 한 5분 정도 놔두면 그냥 뜨끈뜨끈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응? 1년에 한 2번 정도 그거 먹게 될 거거든요. 요즘은 좀 더 많이 먹는데요. 야, 밖으로 훈련 나가면 그냥 밖에서 밥을 안 해주고 저걸로 때려 먹는 경우가 많대. 우린 나가서도 해 먹었는데. 근데 저게 참 재밌는 게 저것도 이게 보관 기간이 있거든. 보관 기간이 전투식량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돼요. 방부제 덩어리겠지? 2년을 처박아 놓을 수 있으면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을 거야. 언제 먹게 되냐면 유통기한이 내일 끝날 때 오늘 줘요. 유통기한 내일 끝나는데 내일 주면 너무 하잖아. 오늘 유통기한 끝났으면 너무 하잖아. 그래서 하루쯤 전에 줬어요. 짜증나. 야, 진짜 완전히 턱걸이까지 있다가 그때 내줘. 요번에 한번 싹 우리나라 잘 털어줘 전투식량 짱박혀 있던 거 우크라이나에 갖다 줬잖아. 근데 새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전투식량 방크되죠. 그날 춥지. 한번 죽였으니까 전투식량 하나 되게 반겼다 그래 우리나라 거. 그다음에 휴대용 손라인용 더 많은 거 없지? 재설치. 여기서 열이 좀 생겨요. 아까 내가 가열방이라 그랬지? 소금도 약간의 흡연이기는 한데 웬만하면 사실 여기서 생기는 이 열이 엄청날까? 아닐까? 이 열은 별로 안 돼요. 차라리 어느 좀 내림이 더 심하고. 내가 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인터넷에 보면 약품이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열선 같은 거 이렇게 실링하는 기계들도 다 팔지. 저기 그 다이소에 가면 있던데 열선 같은 거 이렇게 봉지 과자 봉지 이렇게 찌 옆으로 밀면 이렇게 딱 밀봉되는 거. 사살 건데 더럽게 잘 안 되더라. 씨.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너무 열받아갖고 구멍 뚫리고 옆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렀는데 어디는 붓고 어디는 안 붓고 막 이지랄. 한 번에 네갈팩 같은 경우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아예 인터넷에 세트로 팔아요. 근데
한두 개 만들 거면 그냥 한 개 쌓아요. 한 20개 이렇게 만들어야 이득 볼 겁니다. 물 빠지는 거, 물 빠지는 거. 이 똑딱이 순난로는 충격을 주면 그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이렇게 흡열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똑딱이가 들어있는데 그 똑딱이로 충격을 딱 주면은 이렇게 차가워지는 게 있어요. 똑딱이 순난로는 그거. 이건 만들어봤어? 난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재활용도 가능하고. 근데 이거 아니, 이번에 목사님, 학교에서 실험해봤거든요. 똑딱이? 네, 처음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안 좋지. 그때 아세트산 나트륨 말고 뭐였더라? 그, 뭐였더라? 생각 안 나는 거. 아니 무슨 얘랑 얘네랑 같이 실험해보고. 수산화나트륨 응. 수산화나트륨 가지고 실험했는데 응. 아세트산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응. 아세트산 나트륨이 좀 낫죠. 어, 수산화에서 실패했어요 그때. 그거 네. 솔직히 이거 할 때 수산화나트륨 갖다 하잖아.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농도 잘못 맞춰서 그래. 근데 잘 녹지도 않던데요. 수산화나트륨이? 네, 수산화나트륨 생각보다 되게 잘 녹는데? 그래요? 녹으면서 미끈미끈하고요. 뜨끈뜨끈해져요.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는. 이게 처음에 녹을 때는 금방 녹았다가 응. 갑자기 다시 아, 한 번 결정됐다가 네, 야, 여러 번 하면 뭐든지 제대로 안 돼. 다음, 비열과 열 용량. 자, 비열. 야, 이게 나 때는 중3 때 나왔던 거거든. 비열. 어떤 물질 1g을 온도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칼로리. 선생님 중학교 때 어떤 물질 1kg을 온도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킬로칼로리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킬로그램하고 그램이면 1000분의 1이지. 킬로칼로리랑 칼로리도 1000분의 1이지. 그러니까 정의는 똑같아. 근데 질량의 기본 단위는 1kg이에요. 1g이 아니라. 질량의 기본 그 기준 단위 있지. 그게 1kg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물질마다 고유의 특성이면서 온도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온도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이 책에는 g으로 나와 있더라고.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 그리고 열 용량은 1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열 용량이 뭐라고? 어떤 물질 온도는 1도 그럼 저 연료량은 요만할 때하고 이만할 때하고 다르겠죠. 얘는 온도 1도 올리는데 금방 올라가겠지만 얘는 1도 올리는데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Q는 C 질량하고 비율을 곱한 값이야. 뭐라고? 질량하고 요거는 몇 도 기준이야? 1도 변화할 때야. 그러니까 온도를 곱하지 않은 거야. 왜? 온도 몇 도 변하니까. 1은 곱하나? 열량은 전체 열량이지. 그냥 여기다 뭐? 온도 변화량 가지고 곱해주는 거야. 근데 Q는 C, M, C가 되는 거야. C가 비열이야. C가 뭐라고? M은 맨날 나오잖아? 질량. T는 온도 변화. 그럼 비열 구하는 공식 C는 MT분의 이게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거의 뭐 확률 90%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비열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그래서 외우는 답이었었어. 너네들도 외워두세요. 근데 다만 학생들이 많이 열 용량하고 열량을 헷갈리면 안 돼. 열 용량은 얼마? 1도일 때야. 열 용량은 몇 도일 때? 열량은 전체 온도 변화를 다 계산을 하는 거고. 비열은 물질이 1kg일 때. 비열은 뭐가 1도일 때? 물질이 1kg고 온도도 몇 도? 1도일 때가 비열. 열 용량은 덩어리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온도 몇 도? 1도 변화. 그래서 열 용량은
요만할 때와 이만할 때 어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연료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값으로 계산을 한다. 1도만 변합니다. 열량 자체는 Q는 CMT. 오케이? 그래서 비열을 구하는 공식은 MT분의 Q. 그래서 간이 열량계와 품 열량계가 있는데 간이 열량계는 물만 따지는 거예요. 간 열량계는 뭐만 따진다고? 근데 지구상에 열 전도율이 제로인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간단해. 방출한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은 같다라고 놓은 거야. 혹은 흡수한 열량과 물이 뺏긴 열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는 거야. 요 안에서 이게 뭐 단열재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냥 개념상 열이 빠져나갔다 안 빠져나갔다 전혀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친다면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근데 사실 열이 살짝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CMT는 CMT라고 요거는 우리가 계산한 물질의 열량이고 얘는 물이 저 안에 들어있는 뭐가? 물이 얻은 열량이에요. 이건 무슨 열량? 방출 열량이고 얘는 열량계 속에 물에서 그럼 C가 1이지. 열량계 속에 우리가 물 질량 정확히 재서 넣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있지. 그럼 이거 알죠? 온도계 꽂혀 있으니까 반응 끝나고 온도 변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거 계산돼야 안 돼.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하면 돼? 재면 되죠? 넣기 전에 온도 재면 되죠? 그럼 비율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뭔가 집어넣은 물질에 열을 뺏긴 양과 물이 얻은 열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실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 물만 가지고 따지니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열량계는 금속까지 다 합쳐갖고 요거 있지, 요거 전체 있지, 어? 요거 전체 값의 비율이 얼마 이렇게 나오고 얘 온도 1도 변하면 얼마 이렇게 값이 주어진 겁니다. 단위원이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잘 되고요. 그래서 열량계가 그 금속들 있지 걔네들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열까지 그냥 통으로 다 계산하게 통열량계입니다. 근데 너네 이거 안 써봤을걸? 보여주지도 않았을걸? 다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안 했을 내가? 나는 이거는 했던 기억이 있거든. 여기까지 안 나와. 학교에서 그렇게 이 실험까지는 안 할 거야. 얘가 훨씬 정확해요. 얘는 여기 열량계 있지요 안에 들어있는 열량계. 저게 1도 변할 때 열량 얼마 필요하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물 가지고만 하는 거고 다른 거는 계산해서 빠져 있어. 물만 계산이 되는 거고 얘는 요거 전체가 다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런 차이. 근데 보통 강의 열량계를 주고요. 응? 그냥 다른 놈의 열의 출입은 무시하고요. 물만 가지고 시험에 보통 냅니다. 정말 시험에 낼 때는 리미트를 많이 줘. 실제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런 과기고액을 보면은 면접 때 여러분들 캠프 열어가지고 실험 보고서 쓰게 만들거든? 너네들은 안 다녀보겠어. 대치동 가면 이미 알려진 실험을 응? FM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FM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가 똑같은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데이터를 외워서 써요. 실험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솔직히 너네 물 전기분해 하면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나와? 부피 비율이? 2대 1로 배웠지? 나 단 한 번도 2대 1 나와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근데 걔네들한테 하라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정확히 2대 1이 나왔다. 수소.
맞는 거에 틀린 거야. 그거 과학자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 조작이야, 그게. 그래서 난 몇 년 전에 가르친 애들 있지? 나온 대로 쓰라고. 어디 감히. 야, 지금 딱 봐도 3대1 넘게 차이 있는데 왜 2대1이라고 썼어? 라고 물으니까 원래 2대1이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반문하더라고. 그래, 원래 2대1 나와야 돼. 근데 2대1 안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나온 대로 쓰는 거지? 그게 실험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이게 이것저것 리미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물의 변화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합니다. 단위 열량이 될 때는. 그러면 뭐 쓰는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 조금 전에 그랬지.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이 용액이 이거 간이 열량계에서는 그 용액이 뭐야? 물이야. 용액이 뭐라고? 물의 비율은 얼마라고 알지? 1이죠. 우리 주변에 물보다 비율이 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제일 큰 게 물이야. 이 누가 했는지는 나도 과학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변에 물이 흔하지. 물을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너무 높은 걸 잡은 거지. 솔직히 너희들 뭐지 냉동팩 그것 빼고는 비율이 이상 우리 주변에서 보면 힘들어. 저기 택배 올 때 냉동팩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비율이 일보다는 야, 금속 종류는 대부분 0.5가 안 내. 0.2, 뭐 0.1 이래. 야, 저 쇠젓가락은 뜨거운데 담그면 어떻게 돼? 금방 뜨거워지죠. 근데 물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조금 전에 했듯이 비열, M, 질량, T. 이게 얼마? 1이야. 왜냐면 요게 그냥 물로 따지면 요거 넣어준 CMT와 물의 CMT는 어떻다? 뺏긴 거와 얻은 건 어떻다? 같다가 기본.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물질 두 개를 열량계에다 집어넣으면 열량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응? 어떤 물질은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요만큼 얻은 뭐 열량계 속에 물이하고 질량 정확히 알 거고 비율은 1이고 질량 알고 요만큼 온도 변화 T 그치?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서 방출한 CMT와 여기서 올라가면서 얻은 CMT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쉬면 돼. 열량계 안에 얘는 정확히 알고 물이니까 비율 1이고 온도 시작하기 전에 반응 끝난 후에 온도 재면 되는 거야. 이때 비율이 누가 커? 요 변화폭하고 요 변화폭 비교해보면 금방 나오죠. 거기다 질량하고 같이. 어렵겠어? 어렵다고? 근데 여기 수능에는 어렵게는 안 내는 것 같아.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에서 워낙 어렵긴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얘 따먹으라 땀들주을 수준으로 앞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서도 한 번도 킬러를 안 하고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통 열량계가 잃거나 얻은 열량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값이지, 이 전치값이지 1도당 얼마라고 열량계마다 이렇게 기준 값을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금속이나 이런 게 없는 열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증류수 200g을 넣었어? 아까 물의 질량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 증류수니까 비열 1, 질량은 0.2가 되겠지? 뭐 200으로 넣어도 돼요. 단위가 칼로리를 쓸 거면 200으로 쓰면 되고 킬로칼로리를 쓸 거면 0.1을 쓰시면 되고 이건 뭐 단위는 니들 마음입니다. 근데 온도를 시작 전과 종료됐을 때 재야 돼요. 염화칼슘 10g 집어넣고 휘휘죠. 온도가 8도나 올라갔대.
그러면 8도 올라갔으니까 1 곱하기 2, 200이냐? 그래. 발생한 열량은 물에서 얻은 열량과 얘가 녹으면서 발생한 열량 값은 어떻다? 같다. 물 얼마? 비열 1이지. 200g. 온도 몇 도 변했다고? 8도. 그러면 몇 칼로리냐? 1600칼로리 정도. 즉 10g에서 얼마 정도? 근데 여기 칼로리, 나는 칼로리로 계산했지? 근데 여기 뭘로 나와? 줄로 나왔지? 그러면 칼로리랑 줄을 환산할 줄도 알아야겠네? 예쁘게 써야지.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일당량. 약 4.2주, 1칼로리가 약 4.2줄, 혹은 1kcal는 4,200줄. 1줄은 약 0.24칼로리. 근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통 기준치가 요게 기준이 되니까.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다 외워놔가지고 쓰다 보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써지네.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 한술 빨리 해봐. 얼마? 64지. 이거 얼마냐? 6720. 이거만 하나 빼야지. 4.2니까. 이렇게 되나? 왜 그 숫자가 안 맞지? 왜 안 맞지? 나 지금 요거 200으로 계산했지? 근데 내가 하나 실수를 했네? 못 빼먹었어요. 얼마 40씩 빼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 219. 다시 계산.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지. 에이씨. 짜증나. 80. 얼마? 1680. 1680? 맞지? 네. 곱하기 다시 4.2 계산해봐. 야, 계산기 뭐하냐, 계산기. 456. 응? 정확해? 네, 7초, 것 같은데? 756. 안 봤어? 무슨 머리가 좋아. 그치? 이거는 10g당 방출한 열량이 되죠. 그럼 다시 10으로 나눠주면 1g당 방출 열량이 되는 거죠. 단, 이거보다 실제 값은 높을 겁니다. 왜? 단위 열량이. 그러니까 물이 얻은 것만 요 정도고 실제로 외부로 방출될 열량도 있겠지? 오차원이 뭐라고 되어 있어? 일부가 실험 기구의 온도 변화를 시키는데 쓰여 수도 있고 단열이 똑바로 안 돼서 외부로 방출될 수도 있어서 실제 값은 이것보다 어때야 된다? 우리는 705.6이 나왔지만 이런 값은 얼마야? 한 30 정도 차이 나지. 왜? 이런 오차원인데. 사실 그 학교에서 실험하고 이러면 이런 거를 잘 쓰는 게 저런 게 이제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되면은 특히 그 전공 기초 과목으로 시험 보고서를 일주일에 막 3개씩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 디스커션 부분을 저런 원인을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점수를 잘 받게 됩니다. 나는 앞에 이론이나 뭐 이런 거 안 봤어. 맨날 디스커션 마지막 줄.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쓰면 다 C. 아, 차라리 어려웠다. 응? 실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런 얘기 좀 몰라도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쓰면 다 C. 그리고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한 실험보다 실패한 실험 애들이 오차 원인을 잘 분석해서 내거든. 성공한 애들보다 쟤네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 실험에서는. 근데 또 실패한 실험은 만점을 못 줘요. 그도 그렇게 원래 성공해야 될 실험이 실패했다. 라는 건 실험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
야, 과자를 이딴 식으로 태워갖고 물을 데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차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야, 이런 값하고 막 몇 배야, 이거? 한 5배 차이 나지 않니? 이런 값은 2만인데, 실제로 4천밖에 안 나왔어. 왜? 다 외부로 다 날아가서 그래. 자, 여기서 느낀 바가 뭐야? 과자 열량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잘못 먹으면 살찝니다. 너, 특히 여학생들, 다이어트는 대학 가서 하세요. 공부하라고? 대학 가서 하세요. 지금 하면 여름에 픽 싫어져갖고 성적 개차반 되는, 난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끝난 건가? 다 끝난 건가, 이게? 와, 이난다. 남았나, 뒤에? 하나? 음. 난 있어. 그러면, 아, 이런 거야. 원래 다 다음 주쯤에나 프린트 주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너네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라 그랬지? 양적 관계, 동적 평형부터라 그랬지? 요 앞에를 다음 주에는 앞에 복습 개념으로 다시 한번 좀 훑어봅시다. 너도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아니야? 거든요. 야, 중간고사 근데 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나왔어요. 그 다음 주. 내가 좀 서두르던 이유 중에서 하나도 차라리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는 동적 평형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